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푼돈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꿈. 오늘 그 꿈을 현실로 만든 정말 놀라운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은퇴자금 1,500만 원으로 10년 만에 50억 원을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 게다가 58세에 조기 은퇴까지 하셨다고요? 이거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부터 이 부부의 성공 비법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마치 옆집 언니, 오빠가 이야기해주듯이 생생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생각하면 내가 과연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하시잖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노후 준비가 더 어렵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여기 58세에 과감하게 조기 은퇴를 선언하고 심지어 1,500만 원이라는 그리 많지 않은 돈으로 시작해서 무려 50억 원이라는 자산을 이룬 부부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부부가 처음부터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어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셨고 은퇴를 앞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은 우리와 똑같으셨죠. 하지만 이 부부는 고민만 하지 않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이 1,500만 원이었죠. 이 돈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으로 은퇴 후 생활비에 조금 보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달랐습니다. 이 1,500만 원을 단순히 쓰는 돈이 아니라 불리는 돈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그 결정이 10년 후 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로 돌아온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봅시다. 우리의 호기심을 마구마구 자극하는 이 부부의 스토리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지혜들을 담고 있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부의 성공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소액 투자와 장기 투자의 힘을 믿었다는 겁니다. 1,5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50억을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큰 수익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투자하고 그 투자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복리의 마법을 활용하기로 했죠. 마치 작은 씨앗을 심고 꾸준히 물을 주며 기다리면 언젠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 S&P 500 같은 지수 추종 ETF에 꾸준히 투자하는 방법이나 배당주에 투자해서 월급 외에 추가 수입을 만드는 방법 등을 고민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인내심이었던 거죠.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괜히 복리를 세상의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칭한 게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이 복리의 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활용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티도 안 나는 수익이었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면서 이 작은 씨앗들이 어마어마한 숲을 이루게 된 거죠. 아마 초기에는 이거 언제 돈이 모이나 하는 의구심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갔죠.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 꾸준히 달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꾸준함이 결국 50억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돈을 불린 것이 아니라 시간과 복리의 힘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든 현명한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런 소액 투자만 한 건 아닙니다. 자산이 어느 정도 모이자 부동산에도 눈을 돌렸죠. 부동산은 종잣돈 마련 후 자산을 불리는데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부의 부동산 투자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장기 임대 투자였어요. 무리하게 큰 걸 사기보다는 소형 아파트 같은 걸 매입해서 임대 수익을 꾸준히 얻는 방식이죠. 시장 상황을 늘 주시하면서 임대료를 조절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었을 겁니다. 단순히 매달 월세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치 상승까지도 함께 노릴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접근 방식이죠. 예를 들어 역세권의 작은 오피스텔이나 신축 빌라 같은 곳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월세 수익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 가치도 올라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렸을 겁니다. 둘째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이었는데 바로 경매 투자입니다. 경매? 어렵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철저한 원칙을 세웠어요. 지역 조사를 정말 꼼꼼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빌라 경매 정보를 싹 다 찾아보고 인구 흐름이나 주변 시세까지 완벽하게 파악했겠죠. 단순히 정보만 수집한 것이 아닙니다. 발품을 팔아 현장을 방문하고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동산 전문가들과 상담하면서 물건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괜찮은 물건을 싸게 낙찰받아 예쁘게 리모델링해서 빠르게 팔아치우는 전략을 썼습니다. 마치 재능 있는 건축가가 낡은 집을 예술작품으로 바꿔서 비싸게 파는 것처럼요. 괜찮은 물건이란 단순히 가격이 싼 것을 넘어 향후 가치 상승의 여지가 있는 잠재력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쁘게 디자인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사람들의 취향을 정확히 읽어내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인테리어를 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단 2개월 만에 4천만 원을 벌었다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부도 분명 이런 노하우를 활용했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분명 여러 난관에 부딪혔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을 겁니다. 셋째는 가치 투자입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처럼 우량한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거죠. 급매물이나 경매 물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겁니다. 혹시 아나요? 2003년 서초구 반포동의 낡은 4층 빌딩을 급매로 사서 2024년 현재 300억 원의 가치를 가진 건물주가 된 사례처럼 이 부부도 그런 대박 투자를 했을지도요. 이처럼 그들은 단순히 눈앞의 이익만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판단하고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레버리지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서 대출 부담을 줄이는 똑똑한 방법까지. 적은 자기 자본으로도 비교적 큰 규모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전략이죠. 다만 이 전략은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을 때 더욱 효과적이며 전세가 하락에 대한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러한 위험까지도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동산 전략을 통해 자산을 착실하게 그리고 아주 공격적으로 불려나갔을 겁니다. 단순히 하나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과 자신의 투자 목표에 맞춰 다양한 전략을 유연하게 구사한 것이죠. 부동산만으로는 50억을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주식 투자에도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장기 투자와 가치 투자 원칙을 고수했죠. 좋은 기업, 우량주를 찾아서 한번 사면 주가가 좀 떨어져도 꾹 참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뚝심. 이게 바로 이 부부가 보여준 주식 투자의 핵심이었습니다. 단타로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분석하고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거죠. 이준수 씨나 50대 가장 박 씨 같은 성공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사례를 보면 꾸준한 학습과 자신만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준수 씨는 3년 9개월 만에 10억 원대 주식 부자가 되었고 실전 투자 게임 대회에서 500만 원으로 2억 4,7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죠. 그는 강세장에서 개장 후 30분 이내, 폐장 전 30분의 거래량을 살피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매매 동향을 파악하는 등 자신만의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0대 가장 박 씨 역시 자영업 실패 후 주식 투자로 재기에 성공한 드라마틱한 사례를 보여주었죠. 이 부부도 이들처럼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정립하고 그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갔을 겁니다. 특히 이 부부는 분산 투자에도 신경을 많이 썼을 겁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듯이 다양한 금융 상품과 산업군에 골고루 투자해서 혹시 모를 위험을 분산시킨 거죠. 예를 들어 성장주와 가치주를 적절히 섞고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비중을 조절하는 등의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끔은 정치 테마주 같은 것도 눈여겨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소문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사업 근거와 전망이 탄탄한 기업에만 신중하게 투자했을 겁니다. 무조건적인 추종이 아니라 똑똑한 분석이 동반된 투자였다는 거죠. 이 부부에게 주식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지적인 게임이었을 겁니다. 이지영 작가님의 사례처럼 1,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50억 자산가가 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종잣돈 모으기부터 시작해서 배움을 통한 투자, 그리고 현금 흐름 관리까지. 이 부부도 분명 처음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종잣돈을 모으는데 집중했을 겁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아껴 쓰고 절약하는 습관을 몸에 익혔을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시작한 후에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면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웠겠죠. 단순히 유튜브 영상 몇 개 보고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 경제 서적을 읽고 투자 강연을 듣고 실제 투자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등 진짜 공부를 했을 겁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추천할 정도로 이 부부 역시 잃지 않는 투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잃지 않는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원금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투자 원칙을 지키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손실을 보더라도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이처럼 이 부부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통해 자신들의 부를 일궈낸 진정한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쉬웠을 리는 없습니다.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이 부부도 분명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 겁니다. 아마 투자한 주식이 폭락하거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마음고생을 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과연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맞을까? 하는 회의감에 빠진 순간도 있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섰다는 거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이어갔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만큼의 손실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라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넘어서는 투자는 과감히 포기하는 냉철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학습입니다. 시장 트렌드를 늘 파악하고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까지 분석하면서 자신만의 투자 지식을 쌓아갔을 거예요. 단순히 돈을 버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투자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발전시켰을 겁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끊임없이 훈련하고 기술을 연마하듯이 이 부부도 자신들의 투자 근육을 꾸준히 단련시킨 것이죠. 자신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부족한 점은 채워나가면서 더욱 단단한 투자자로 성장해 나갔을 겁니다. 이처럼 이 부부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끊임없는 배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죠. 자, 어떠셨나요? 58세에 1,500만 원으로 조기 은퇴를 하고 10년 만에 50억 원을 만든 이 부부의 이야기. 정말 드라마틱하고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지 않나요? 이 부부의 성공 비결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작은 시작, 꾸준한 노력, 그리고 현명한 선택이 합쳐진 결과라는 거죠. 단번에 큰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면서 복리의 마법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웠죠. 이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은퇴 후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가진 돈이 얼마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불려나갈지에 대한 계획과 실행력이라는 것을요. 이 부부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는 점에서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활기차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부부처럼 지금 가진 자산이 적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소액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종잣돈을 모으고 투자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보세요. 당장 내일 50억 부자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 놀라운 결과가 찾아올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끈기 있는 실행력입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언젠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으세요. 이 부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현명한 투자로 부자 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잘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